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벽에 구멍이 뚫려 입주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하자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 새로 건립되는 쓰레기 소각장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마감된 공모에서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천일염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안 염전을 찾았습니다. 가격 안정은 물론 안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상위권 사냥에 나섭니다. 전북현대, 울산현대와의 일주일 일정이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벽에 구멍이 뚫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은 입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갈등으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경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등 곳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흠뻑 젖은 천장은 빗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주 광산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주 예정 20일이 지났지만 수납장으로 막혀있어야 할 공간은 이렇게 뚫려 있고 공사 자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새 자녀를 쾌적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아빠의 바람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오고 천장을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 좀 아이들한테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사를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입주민의 집엔 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났고 유리창도 깨져 있었습니다. 창문 쪽에 주먹만한 구멍이 시멘트가 아예 벽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시공사를 전화해보면 시공사 쪽으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떠넘기고, 또 시공사에 전화하면 전화도 거의 좀 잘 안 받고. 입주 예정 기간이 지난달 끝났는데도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하자 보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정은 공사 대금에 있습니다. 협력업체 10여 곳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며 다음 달이면 협력업체들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대금 문제로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새 아파트에 살 꿈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의 새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마감된 공모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마감된 광주 신규 자원회수 시설 설치 사업에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자들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 희망자가 없거나 단 한 곳일 경우 재공모를 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복수로 나오면서 광주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 202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터는 소각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새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입지는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시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3,240억 원을 투입해 소각장은 지하에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의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광주 전남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심 2부는 제8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광주광역시 지산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10대 청소년 A양이 인형을 안은 채 20분가량 창틀에 걸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설치해놓은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정확한 투신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로 천일염 사재기 열풍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금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가격 안정은 물론 안전한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가수요로 가격이 치솟고 일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천일염에 심상치 않은 수급 상황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랴부랴 신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소금 창고에서 포장 작업을 도우며 밤을 새워도 물량을 대기 힘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협에선 천일염 전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재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달 들어 천일염 작황이 좋고 출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1년, 22년 간수가 다 빠진 좋은 소금들이 지금 출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매점 매석 행위라든지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안전한 천일염만을 유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월 35개소씩 계속 연전해서 방사능 검사를 오염 검사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 후 유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여름 천일염 생산의 최대 변수는 이번 주말부터 제주에서 시작되는 장마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달의 작황이 너무 좋아 오히려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장마가 진다 하더라도 8월 한 달이 날씨가 좋아버리면 소금값이 급락할 것이다. 장관까지 현장에 찾아와 진정에 나선 천일염 가격. 장마 기간과 일본 오염수 방류 여부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특별대담에 출연한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5만 불 시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실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5만 불 시대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화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리는 것이고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권까지 지방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매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도지사만 뽑고 시장 군수 뽑아놨지 이런 간섭은 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사는 국회를 통과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 자유 특구가 빠졌지만 특히 대학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 지역의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초중고는 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할 일이 교육인데 이거 손도 못 대도록 돼가 있는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냐. 전국 9개 지역 민방 특별대담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게 듣는다는 모레 아침 7시 40분 방송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여천 NCC 대표이사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 NCC의 최금암 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수산단 여천 NCC 3공장에서는 지난해 2월 11일 열 교환기 테스트 조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 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생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미인정 결석생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소재 확인에 나선 결과 대안교육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미인정 결석생 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장기 미인정 결석생 9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도 8명은 범죄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타 지역에 사는 1명도 부모와 연락이 닿아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A매치 주간 휴식을 마치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최근 리그와 FA컵에서 6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전통의 명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승점 쌓기에 나섭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그 5경기 3승 2무, FA컵 토너먼트 1승. 광주FC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의 맹활약을 펼치며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12팀 중 8위에 그치고 있지만 4위 포항과의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모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A매치 주간을 맞아 2주간 충분한 휴식과 회복기를 가졌지만 당장 맞게 된 일정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내일 홈에서 지난해 준우승팀 전북현대와 리그 19라운드 맞대결을 펼친 뒤 나흘 만인 28일 또 한 번 전북과 FA컵 8강전을 치러야 합니다. 다시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리그 단독 1위를 질주 중인 최강팀 울산현대와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전북과의 2연전, 울산과의 원정 경기로 이어지는 이번 한 주 일정이 사실상 상위권 도약 여부를 결정할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2주 동안 쉬면서 다른 또 우리 팀에 맞는 이기고 있을 때 추가 득점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수비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더 개선시켜서요. 그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세 경기를 위해서. 예. 화끈한 공격력과 짜임새 있는 전술을 바탕으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FC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치열한 중위권 다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 하루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영광군 법성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 한 개동 100제곱미터와 돼지 222마리가 탔고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낮 12시쯤엔 목포시 동명동의 한 4층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완도에서 어업인들이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해상 시위를 가졌습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회 등 어업인 700여 명은 완도 해상에서 선박 2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갖고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민들은 완도 해변공원에서도 집회를 열고 우리 바다와 어업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광체험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강진 달빛 한옥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좌담회를 갖고 마을의 자랑거리와 어려움 등을 청취하며 농촌 민박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는 김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고정 현장의 생생한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84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오늘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500만 번째로 입장한 이경옥 씨 가족에 대한 환영 행사를 갖고 출랑께 숙박권과 정원 드리모 탑승권, 그리고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 1일 저녁 7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5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해 대형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